그래서 그 일로 저 때문에 해임 될 거라고요, 이 병원에서. 지금부터 생체 폐이식 불법 수술한 이영호, 현석주 선생에 대한 제256차 현산병원 윤리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쯤 시작했을 겁니다. 늦어도 오전 중으로 해임 결의까지 끝낼 겁니다. 그 이영호 선생, 난 참 이해가 안 가네. 그 이영호 선생 같은 그 안티소셜 디스오더, 반사회성 인격장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아닌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손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 그 현석주 선생, 최 실장님이 꽤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차가 없으시대요. 벼랑 끝으로 몰았으면 떨어뜨려야죠. 피투성이가 만신창이가 됐을 때 손을 내밀어야 다시는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해가 가네. 이용호 선생, 현석주 선생, 당신들 두 사람 생체 폐이식이 불법인 걸 알면서 병원에서 몰래 은밀히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맞죠? 네. 네. 생체 폐이식은 두 명의 공여자가 한 명의 수혜자에게 이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그런 원칙들을 모조리 어기면서 수술을 감행했나요? 환자의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고 또 다른 공여자를 기다리고 설득하기엔 환자의 심장이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모든 생체 폐이식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저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결과는 아직인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계진성 형사님인 거죠? 이영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할 시간도 많이 줬고 심사숙고할 시간도 많이 줬다고. 여자친구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은 회복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야 이영호 선생님도 고생한 보람이 있죠. 현석주 선생은 처음부터 이 수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현석주 선생에게 미리 잡혀진 스케줄을 확인하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았다니?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모두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현석주 선생은 해서는 안 되는 하고 싶지 않았던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저 때문에 말이죠. 아시다시피 전 공감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더군요. 제 협박과 강압에 못 이겨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현석주 선생은 모범적인 의사라는 걸.
이용호 선생, 그럼 불법 폐의식에 대한 책임 모두 이용호 선생이 지는 게 될 텐데 그렇게도 괜찮겠어요? 책임지는 게 해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체 폐의식이 활발한 국가도 이미 여럿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는 신은 우리에게 질병을 던졌고 불치병을 정복하겠다는 의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사로서 가장 당연한 선택입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해임안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기꺼이. 병원장님, 저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건 이영호 선생 혼자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소명은 충분한 걸로 보입니다. 해임 건은 윤리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두 분께 통보를 하죠. 나가들 보시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해봐요, 현석주 선생. 딱히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마지막도 내가 책임을 져야죠. 우린 같이. 해봐요, 당신은 책임져야 할 일 따로 있지 않나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수술 받겠다고 할 그때부터?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나한테 말도 없이. 당신은 필요했고 나한텐 있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놈인지 잘 알잖아요. 아주 냉정하고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계산하고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난 남들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당신이랑 지내는 동안 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나만의 착각이었어. 앞으로도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나란 놈 때때로 많이 당신을 놀래킬 거고 아마 더 많은 시간 나 때문에 외로우실 거예요. 또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이 좌절할 거고 그리고 그 순간조차 나는 당신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제발 잊지 말아요. 숨 쉴 때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내 마음속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날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Like this on my hand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네요. 호흡이 아주 안정적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럼 중성 참작을 해서 현석주 선생은 구제하는 걸로 하고 이용호 선생 해임안은 가결시키는 걸로 하죠. 이용호 선생 해임안 철회해 주십시오. 무슨 소립니까, 원장님?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까, 병 원장님? 눈앞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의사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수술을 한 채 망설임 없이 해치워도 그렇게 한 건 이용호 선생이 공감장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은 우리 병원의 인지도와 신뢰도엔 큰 흠집이 됩니다. 이용호 선생의 공감 장애가 문제라면 벌 받을 사람 접니다. 이용호 선생이 공감 장애가 된 건 의료 사고를 감추기 위한 저의 학대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호 선생은 오늘 제가 지켜온 그 어떤 순간보다도 의사다웠습니다. 무슨 규정과 어떤 법조항으로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압니다. 조직에는 책임과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생체 폐위 시기에 대한 모든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어떤 결과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용호 선생에 대한 해임안 철회해 주십시오. 이영호 선생을 잡기 위한 덫인 줄 알았는데 이건명 원장을 잡으셨네요, 최 실장님. 이건명 원장 사퇴를 선언했어요. 윤리위원회에서 말입니까? 이영호 선생은 현석주 선생을 구하고 그런 이영호 선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건명 원장이 희생을 했다는 아주 동화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내가 있는 현성병원에서 일어났대는데요. 그건 뭐 진짜로 동화 같은 얘기고 나는 내 방식대로 얘기를 할게요. 어제 일로 인해서 그린 파마시와의 합작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재생의료 상용화까지 잡음 없이 마무리만 해주면 약속할게요. 원장직은 최 실장님 몫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연구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단지 어느 연구에나 있는 시행착오가 우리 재생의료팀에도 있었던 것뿐입니다. 병원에서 해임되고 가운 벗겼다 싶으니까 철이 좀 드는 모양이구나. 상용화팀 무료 치료 환자들을 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왜?
또 부작용 환자라도 발생했다는 거냐? 아니요. 심부전 환자들에게선 그 어떤 부작용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치료는 성공적이었죠. 줄기세포 치료제가 판막 환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 부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임상적인 시행착오에 불과했다고. 당신이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강철민 환자를 죽이고 그리고 신동재 원장을 살해하기 전까지. 그때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우리 연구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서 난 그걸 막아야 했다고! 당신은 우리 팀의 시행착오를 범죄로 만든 거야. 내가 참을 수 없는 건 바로 그거야. 야, 현석주!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상용화 이전에 모든 걸 밝히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뭐 하세요, 형? 기호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예? 판막 환자들한테 주입했던 줄기세포 치료제 부작용이 있었어. 말도 안 돼요, 형. 우리 연구의 시행착오였어.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잠깐만요, 형. 그래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형. 근데 그게 뭐예요, 형? 난 한계를 인정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완벽한 연구 결과를 위해 우리의 오류를 은폐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순 없어. 이게 내 결론이야. 잠깐, 형. 석주 형. 석주.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연구는 내 인생이거든요. 내 인생을 함부로 짓밟는 사람은 누구라도 용서 못하겠어요. 그게 형이라고 해도 형 내가 영웅으로 만들어줄게요. 우리 연구의 수술상을 형 스스로 덮어쓰고 함께 가요, 형. 내가 그렇게 해줄게. 기호야 정신 차려. 난 어디 그러고 나는 누군가 당신을 공격할 거라고는 짐작을 했지만 당신이 그토록 신뢰를 했던 동료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책임을 다해야죠. 이영호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알았어. 아무래도 좀 시끄러워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방법이 있어요. 이사장님. 네, 검찰청이에요. 조용히 계실 만한 곳. 자수하세요. 형량은 저희 집 변호사가 말맞게 맞춰드릴 겁니다. 그 신동재 원장 일은 너무 컸어요. 현석주 선생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한 어차피 지는 싸움이에요. 모르시겠어요? 내가 입을 열면 이사장님은 무사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 실장님은 입을 못 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까지 잃는 순간 모든 걸 다 잃게 되니까. 억울한 표정이네요. 다음에 태어날 땐 을로 태어나지 말고 갑으로 태어나시던가. 제 해임안 철회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원장직에서 물러나신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지난 세월에 대한 사과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 난 내가 인정하는 최고의 의사를 이 현석에 남기고 싶었을 뿐이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앞으로. 이제야 마음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네 말처럼 자유롭게. 뇌과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게 살고 싶다면 사랑하라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역시 사랑하라고요.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김민재였습니다. 김민재였어. 이영호가 아니라 내 개표에서 불망한 이유가 김민재였어. 게임 끝났어. 노선생 이번에는 안 되겠다. 아, 이 비주얼을 어떻게 당해? 그게 동기 중에 성형 안 했는데 연결해줘? 어? 야, 비디오 말고 팟캐스트 쪽으로 알아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런 거 하고 있을 시간에 사람이 진료 계획을 세워야지. 저런 작업해줬어요 저 의사들이. 아 저거 김민재 쌤. 민재! 나다. 와 텔레비 이쁘게 나오네 민재 쌤.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 우리 저기 신경과 학회 때 그 논문 있잖아. 그거를 뭐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지 뭐. 우리 정도면 뭐 논문계 셀럽이지 뭐. 죄송합니다. 이름만 올려놓는 논문은 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아니 김민재. 오! 신동재 원장님께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연구팀에서 판막 수술 환자에게도 부작용이 없는 심근 시트를 개발했다고 들었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선생, 우리 애가 다녀갔었어 얼마 전에.
여기 배 원장님이 그러시던데요. 진통제는 전혀 안 쓰고 계시다고. 고생스럽지 않으십니까? 좋아. 이렇게 끝까지 명료하게 나인 채로 살다 가고 싶어. 현 선생, 자네 참 대견해.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다니. 덕분에 턱없이 부족한 연고비 메꾸느라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좋아요. 남건우 씨, 검사 결과가 나왔네요. 리허설 도중에 쓰러지다니 나인 못 속이나 봐요. 남건우 씨, 쇼스타코비치 재즈곡인데 혹시 아세요? 청신경 초종, 청각신경계에 종양이 생겼어요. 수술 하면 될까요? 청각 기능은 상실하게 될 거예요. 짐작하시는 대로.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뇌출혈을 일으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폭탄 같은 존재죠. 수술을 잘하면 청각 기능이 조금은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때때로 이 희망이란 놈은 품어선 안 될 기대를 품게 하죠. 하지만 전 남건호 씨가 아주 정확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각신경 살릴 수 없어요. 당신이 음악을 알아? 당신은 한 번도 음악을 제대로 좋아해 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냉정하고 싸늘한 얼굴로 첼리스트인 나한테 청각신경을 잃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어디 내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해봐. 계속해봐요. 나는 당신의 고통을 느낄 수도 아파할 수도 없어요.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공감 장애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말처럼 나는 음악을 좋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난 당신 옆에 있을 생각이에요. 당신의 고통에 눈 돌리지도 지치지도 않을 거며 당신이 필요한 그 순간 나는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줄 거예요. 당신이 아주 건강하게 이 병원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 이 여자가 또 올라가고 있네요. 계단을. 또 아주 가파른 계단을. 이번에도 또 해요? 그 느껴진다는 거짓말을 정말 나더러 믿으라고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섬세하고 예민한 내가 보통 사람보다 둔한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매일매일 거짓말을 하게 됐네요. 그럼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느껴져요? 당신에게 공감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건 느끼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해요. 응?
당신의 경우는 아주 쉽죠. 그럴 땐 쉽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다고 하는 거지. 내가 당신한테 그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당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 표정은 너를 닮아가. Whenever you say it'll be fine.